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제시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화 채널 개설 및 기존 합의 정신 실천을 주요 추진 계획으로 세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도 남북 간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현안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남북회담 본부인데요. 통일부를 가다 마지막 편에서는 남북회담 본부를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남북회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와의 교섭 행위로 1970년대에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이후 남북회담 본부가 설립되면서 남북 소통의 장으로서 구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북회담 본부 설립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 그간의 미소를 정점으로 한 이 동서양극 체제가 이 대탕트의 분위기로, 즉 해빙되는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 인도주의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국민적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71년도인데 그러면서 남북 간에 처음으로 분단 이후에 이제 남북 회담이 개최가 되고 이러면서 이것이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해서 남북 간의 화해 문제, 그다음에 뭐 불가침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결국은 7.4 공동성명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남북 간에 처음으로 이제 그 회담이 열리고 인도주의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남북 회담을 체계적으로 우리 쪽 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대표단도 안내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북한과 그 회담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차후 과제들은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기관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할 기관으로서 이제 남북회담본부가 설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1971년 남북 적십자 파견원 접촉으로 시작된 남북회담은 현재까지 총 606회 개최됐으며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남북회담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북회담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서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나서 상호 간에 이제 제기되는 문제를 대화로서 풀어나가고 또 이제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이고, 지금까지 보면 우선은 그 이산가족이 과거에 분단 이후에 떨어져 살던 것이 이런 상황이 이제 맞지 않지 않고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서신교환이나 살아계신지 확인 이런 차원도 이제 그동안에 많이 했고, 물론 아직도 못하신 분들이 많지만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사업 같으면은 그 금강산 관광을 대화로서 풀어내서 또 이제 우리 쪽에서 100만이 넘는 분들이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문화 사업은 뭐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애초에 아시다시피 개성에는 아무 그 시설이 없었는데 그 남과 북이 2003년도 이후로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올해 10년째 되는데 지금은 북한의 노동 인구가 5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쪽에서는 항상 하루에 평균 1,000명 이상 주재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연 5억 달러 이상 생산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남과 북이 회담을 통해서 과거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그 통일한국을 향해 나가는 그 하나하나의 그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회담본부의 주요 업무는
남북 간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및 인도 분야 회담의 전략 및 대책 수립, 대북 협상 등의 회담 기획과 당국 간 회담 행사 운영, 남북 연락 및 직통전화 운용, 회담 사료 관리 등의 회담 운용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남북 회담의 준비 단계를 통해 남북 회담 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회담은 우선 통지문을 통해 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담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담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후 대책 초안을 가지고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회담 대책이 확정되면 회담에서 필요한 발언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남북회담본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의 전 과정을 기획,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남북 연락 채널을 통해서 개최 일자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개최 일자가 확정이 되면 우리 측 대표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회담에 임하는 우리 측의 회담 목표와 논의 의제 등을 포함하는 회담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의 모든 절차를 회담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담 대책 수립 이후에는 전반적인 회담 행사 계획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남북회담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남북회담 진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북회담의 경우에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서 당일 회담이 있고요. 혹은 이틀 혹은 3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회담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2, 3일 회담의 경우에도 장소에 따라서는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숙박을 하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담 방식이나 혹은 기간에 따라서 회담이 진행되는 모습도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개최하는 측의 대표단이 방문 측, 상대 측 대표단을 영접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회의 형태는 대표단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양측의 수석 대표 또는 대표들만 참석하는 접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협의 혹은 논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합의서를 낭독하고 회의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담 기간 중에는 참관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이런 과정들도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회담 대책과 행사 계획이 수립되면 남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본 회담은 대표단이 회담 장소에 도착하면 영접으로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됩니다. 이후 회의 방식과 발언 및 토론이 이루어지는 전체 회의와 환영 만찬이 1일차 일정이며 2일차엔 남북 수석 대표 간 쟁점 의제 협의와 함께 필요시엔 분야별 실무 접촉이 진행됩니다. 이후 방문 지역의 주요 장소 참관과 회담 경과 브리핑 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3일차 일정은 합의문 협의 및 타결과 함께 종결 회의를 갖고 대표단을 전송하는 것까지로 이것이 남북회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남북 적십자 파견원 접촉으로 시작된 남북회담은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606차례 개최되는데요. 1982년엔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간 직접 회담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시와 함께 수재물자 인도 인수와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적십자 회담이 진행됐으며 남북경제회담 및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다양한 접촉과 대화가 진행된 시기였습니다.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가 있었는데요. 세계분과위원회와 5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1990년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 대화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2000년에 열렸던 남북회담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6.15 공동선언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다방면의 회담과 교류로 정치 군사적만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대화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된 남북대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총 606회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 군사 분야가 296회, 경제 분야가 106회, 인도 및 사회문화 분야 회담이 204회 개최되었습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남북회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총 606회의 회담 중에서 2000년 이후 개최된 회담이 259회로 43% 정도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2000년 이후에 개최된 주요 회담을 말씀드리면 정치 분야 회담으로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1회의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군사 분야는 2차례의 국방장관회담과 7회의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차관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13회, 인도 분야의 정십자회담은 11회 개최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주요 회담 밑에 분야별 하위 실무회담이 활발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남북 간 연락은 1971년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 예비회담 합의 이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 상설 회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남북 간 최초 직통전화 개통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판문점 내 자유의 집과 통일각에 각각 회담 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재반 연락 업무와 남북 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 간의 의사소통할 채널이 필요합니다. 남북 간의 채널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문점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입니다. 1971년도에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상호 간의 그 연락 채널이 없어가지고 이쪽에서 방송으로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의를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또 방송으로 그것을 받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런 간접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회담이 많아지면서 직접적으로 당국 간에, 그리고 이제 뭐 적시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연락 채널을 저희가 대리해서 알려주는 그런 남북 간의 이제 상호 채널이 필요하게 돼서 만든 것이 연락사무소입니다. 불행히도 이제 얼마 전에 북이 최근 정세를 빌미로 해서 연락을 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에도 한 2차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상호 간에 이제 연락 채널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중요한 그 사안이 있을 때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서로 간에 오해를 해서 그 위기가 고조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연락 사무소에는 남과 북에 상주하는 연락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그 일을 맡아오면서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공식적인 신뢰관계를 통해서 또 보이지 않게 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막아주고, 또 이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연락 채널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가지는 그 위기 감소, 또 위기 방지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남북 대화가 재개될 때는 연락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만간에 재개될 것으로 또 기대하고, 그렇게 쭉 관리를 잘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직통전화 통화는 499회, 남북 연락 간 접촉은 2회, 통지문 발수신 10회 등으로 판문점 남북 연락 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회담본부는 가장 우리 통일 방식에 부합하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서로 공통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수단을 하나씩 둘씩 마련해 가면서 목표를 같이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대책과 그다음에 협상 방법과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회담본부는 지난 40여 년 동안 남북 대화의 창으로서 구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 관계의 정상화로 남북 간 연락 업무 증가와 함께 남북회담본부가 다시금 통일의 메신저로 활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